빠르게 할 걸 그랬네. 지금 한번 해외축구 10경기를 준비해 왔고요.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준비해 오지 않았어요. 이게 제 기억에 이게 A매치데이, 뭐 월드컵 예선이든 뭐 A매치든 저 직전에 주말에 항상 많이 터졌던 걸로 제가 뭔가 기억이 들고 좀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분석이 좀 늦어졌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경기들이 많진 않아요. 오늘은 제가 분석적으로 최근 며칠 동안은 분석적으로도 어렵다 막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A매치 전에는 이상 항상 터져가지고 좀 말도 안 되는 쓰나미들이 좀 많이 나왔던 걸로 제 기억이 들어가지고 오늘 좀 조심스럽게 분석을 일단을 했고 그래서 10경기만 좀 가져왔고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에버튼 대 에스턴 빌라 요 경기 먼저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에버튼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베니테즈 감독이 잘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덩컨 퍼거슨 대행이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이름이 조금 쎄해요. 하필 퍼거슨이네. 하필 퍼거슨 감독이 지금 대행으로 이끌고 있고 사실 이전에도 이 사람이 에버튼에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때는 오늘은 이제 빌라지만 그때는 바로 다음 경기가 첼시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감독 대행이 보여줬던 경기는 살짝 조금 재밌는 축구였어요. 좀 더 공격적인 스탠스였고 좀 재밌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에버튼이 첼시를 자꾸 반등을 해 3대1로 잡았어요. 무려 첼시를. 그러면서 반등을 했던 그 이제 좀 땜빵을 잘 메꿨었던 기억이 있는 이름값답게 뭐 그런 지금 대행이 와 있고 부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톰 데이비스랑 뭐 엘가지 그리고 이제 좀 법적인 문제가 있는 시그루드손 그리고 이워비가 차출이고요. 여기에 뭐 델프나 알랑이 불투명 약간 뭐 요 정도 사이즈로 보여요. 알랑 같은 경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빌라는 레온 베일리 측면 쪽 자원이 빠져 있고 나캄바 중앙 쪽 그리고 트라오레 트레제게 차출이고요. 여기 이제 수비 쪽 콘사 불투명이지만 존 맥킨이 출전 정지해서 복귀합니다. 주장이자 이제 핵심 미드필더가 그나마 복귀하는 점인데 이게 사실 근데 이전 데이터로만 보면은 빌라가를 보는 게 무조건 맞아요. 에버튼 경기력이 완전 마탱이가 같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렸지만 대행이에요. 대행. 그러니까 이전에 에버튼이 보여주던 축구와 다른 스타일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지금 에버튼의 라인업만 보면요. 물론 이 라인업 들고서 지난번에 노리치한테 졌어요. 베니테즈 감독이. 그거는 뭐 대참사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라인업만 보면 강해요. 수비 쪽에 예리미나도 이제 핵심 수비 계속 부상당하다가 복귀하고 부상 바로 당하고 막 이러다가 복귀를 했고 미드필더 쪽에 알란이 오늘 그래도 출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면 알란 두크레 나와요. 여기에 뭐 칼버트로인의 히샬리송 에버튼 지금 전체적인 라인업 쪽으로 분명히 강합니다. 이게 베니테즈 감독과 시너지가 초반엔 났다가 갑자기 이게 잘 안 나가지고 이게 팀이 망가졌던 거지 전력 자체는 사실 이게 배당에 빌라가 왜 이렇게 높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배당 저는 오히려 에버튼 정배 안 받은 게 조금 뭐 물론 사실 감독 교체고 대행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으나 뭐 라인업 쪽으로 보면 에버튼이 정배를 받을 만한 라인업이에요. 사실 그 정도고 어쨌든 간에 저는 요거는 승패는 조금 예측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핵 오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바를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덩컨 하니까 자꾸 로빈슨이 생각나네. 덩컨 퍼거슨의 지난 과거에 이제 한번 감독 대행을 했을 시절 그런 기록이 있고 기록과 기억이 있고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도 이제 쿠티뉴 이제 앞선에서 좀 잘 더 풀어줄 수 있는 자원이 오면서 제이콥 램지라든가 이런 자원들과의 시너지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앞선에서 시너지가 좋은 상황에서 오늘 콘사 수비 쪽에 콘사가 또 빠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굳이 이 경기를 좀 배팅하자면은 그래도 오바 쪽에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번째 경기에서 제노아 대 우디네세 이 경기인데 우디네세는 아스날에서 파블로 마리 수비 쪽의 자원을 좀 데려왔어요. 임대로. 아무래도 이제 사미르가 와포드로 떠났기 때문에 이제 수비 쪽으로도 어느 정도 메꿔준 상황이고 제노아 같은 경우 새 감독이 부임했는데 저는 이 감독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모습을 축구를 보여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투명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 에르난이나 수비 쪽에 뭐 칼론, 베라미, 또 수비 쪽에 바스케즈가 빠지는 걸로 보이고, 우디네세는 로베르토 페레이라 공격 쪽에 얘가 빠지고, 뭐 파델리 뭐 요 정도가 빠지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는 근데 제노아가 어떤 축구를 앞으로 좀 가져가느냐가 관건이에요. 이게 그래도 세리에를 꾸준히 이제 팔로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노아가 중간에 팀 세브첸코 감독이 오고부터 팀 색깔이 아예 바뀌었잖아요. 초반에 완전 오바 팀이었어요. 여기 오바 찍으면 그냥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세븐초코 오고 나서 언더 찍으면 그냥 먹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색깔이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새 감독이 왔기 때문에 어떤 흐름으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겠으나, 제가 볼 때는 수비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경기는 언더를 봅니다. 승패 같은 경우에는 굳이 따지면 우디 쪽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감독 교체 효과 때문에 그래서 승패는 좀 버렸고, 굳이 지금 제노아가 어떤 강점을 살리고자 한다면은, 그래도 수비는 최근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수비 라인업도 크게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만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디네세도 어쨌든 수비 라인업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홍성님 어서오세요. 레버쿠젠 대 아우크스, 요 경기에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 이거 사실 고민할 거리가 없는 경기잖아요. 레버쿠젠이 이제 많은 선수들이 중간에 한번 이탈했다가 복귀를 했고, 지난 경기도 사실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어요. 뭐 왜는 글라드바우전 해가지고 이제 원정에서 2대1로 잡았고, 그런 경기력이 뭐 경기력 자체도 나쁘지 않았고, 뭐 당연히 레버쿠젠 쪽으로 볼만한 경기인데, 일단은 지난번 상대가 어디였지? 2대2로 비겼었던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비 쪽에 공백은 있어요. 이 중앙 수비 둘이 빠져요. 차출로 빠지는 상황에서 뭐 데미르바이라던가 이런 선수, 싱크아벤 뭐 이런 선수들까지 오늘 결장, 여기에 아랑귀즈, 바움가트링거, 뭐 파울리뉴, 뭐 아미리, 이런 좋은 미드필더 쪽이나 앞선 자원들까지 지금 불투명에 떠 있어요. 물론 출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체로 이 선수들. 근데 어쨌든 이게 이 정도 사이즈면 사실 레버쿠젠이 잡는 사이즈예요. 어쨌든 사실 공격 쪽에 패트릭 쉬크가 있고, 뭐 플로리안 비르츠나 무사 디아베 요즘 좋잖아요. 여기에 수비 라인도 탑소바 코소노 없어도 어느 정도는 이제 조나단 타라던가 이렇게 해서 메꿀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뭐 말씀드린 요 정도 선수들이 불투명이긴 하지만 출전 가능성이 있고, 사실 잡는 사이즈인데, 제가 왜 고민을 했냐면은 딱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A매치 직전이라서 고민을 했어요. A매치 직전이라서. 뭐 아우크스 같은 경우는 뭐 스트로블 뭐 이빠지고, 공격 쪽 이제 핀보 가선이 불투명해, 또 수비 쪽 이제 하우레우 또 불투명.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전과 비슷해요. 이전에도 요 정도 빠졌었고, 비슷한 흐름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레버쿠젠 승을 보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쓰나미가 좀 무섭기는 하거든요. 중앙수비 둘도 빠졌고, 그런 상황에서 레버쿠젠 뭐 지지난 경기에서는 그때 뭐 2대2로 비겼을 때 2대0 앞서다가 이제 내리골 먹고, 유니온이었나? 유니온 베를린이었던 것 같아요.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거 지난 경기 경기력도 괜찮았고, 물론 득점 찬스를 좀 많이 놓치긴 했어요, 레버쿠젠이. 근데 저는 이게 아무리 봐도 솔직히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반대로 보기에는 좀 빡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하는 건 당연한 거고, 소액으로 막 반대 막 찍어보는 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하루 띵 치는 것도 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레버쿠젠이 잡을 만한 경기로 보이고, 대신 실점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골 정도는 레버쿠젠이 먹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아우크스가 공격력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최소 2골 내지 3골 실점할 것이다. 더군다나 아우크스가 잠근다고 하더라도 쉬크 같은 경우는 잠그는 팀을 상대로 그래도 조금 나아요. 왜냐면 포스터 플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레버쿠젠이 가져간다고 봤습니다. 다음 경기 메넨글라드바흐 대 유니온 베를린. 팀은 좀 재밌는 이슈가 있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유니온 베를린의 핵심 수비였던 마빈 프리드리가 제가 알기로 주장이었거든요. 정확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주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메넨글라드바로 이적했어요. 글라드바가 중간에 수비가 아예 마탱이 갔잖아요. 프라이부르크 전을 빵 터졌었고 그 이후로도 수비가 완전히 이제 무너졌었던 상황인데 어쨌든 데려왔습니다. 데려왔고 공교롭게도 바로 만나게 됐고 출전 여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나온다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불투명 정도로 그래도 보고 근데 어쨌든 결장자를 먼저 보면은 호프만이 빠집니다.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 호프만에 대한 의존도가 올 시즌 상당히 높거든요. 얘를 뭐 굳이 대체할 만한 자원 같은 경우 슈팅들이 있는데 올 시즌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빠진 부분은 분명히 좀 아쉬울 수 있다. 특히나 공격적인 부분에서 뭐 이 정도로 보이고 벤세바이니가 알제리가 떨어졌잖아요. 네이션스컵에서. 그러다 보니까 복귀를 했는데 역시나 출전 여부는 좀 불투명해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뭐 좀 전에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뭐 더군다나 알제리 강팀에서 탈락하고 왔으니까 멘탈적으로 좀 갈려있을 거고 출전을 시켜야 되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투명 사이즈고 긴터가 불투명이긴 한데 제가 볼 때 오늘 선발 가능성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빈 프리드리 얘도 이제 불투명 사이즈고 유니온은 이제 핵심 공격수 아워니가 차출로 빠집니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난 경기는 저는 아워니가 빠져가지고 지난 이제 헤르타 베를린과의 더비 컵 대회가 있었잖아요. 좀 고전할 걸로 봤는데 의외로 좀 잘 풀어가더라고요. 뭐 프로멜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상당히 좋았어요. 공격 쪽에서도 물론 상대가 이제 좀 헤르타 베를린이다 보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의외로 아워니가 없는 상황에서 유니온이 좀 잘 풀어갔던 것도 있고 어쨌든 저는 요 경기는 언더 봅니다. 언더. 딱 봤을 때 솔직히 배팅하고 싶은 경기는 아니죠. 왜 언더를 보냐면 호프만에 대한 공백이 저는 글라드바흐 쪽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유니온에 어쨌든 주퍼가 빠진 부분을 또 계산을 했고 유니온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지난 경기 헤르타 베를린하고 할 때 제가 그때도 분석 때 말씀드렸는데 물론 결과는 틀렸어요. 양 팀이 거의 베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경기에서 컵대회긴 하지만 베를린 더비전이고 거의 베스트가 나올 걸로 봤는데 거의 베스트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체력적으로는 유니온이 딸립니다. 여기 원정 경기고 글라드바흐가 그렇게 부상자가 지금 많지가 않아요. 호프만 빠진 거 아쉽긴 한데 다른 자원들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니온이 조금은 더 이제 공격적으로는 좀 더 쉽지 않지 않을까. 글라드바흐가 수비가 안 좋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호프만이 빠졌다고. 얘 빠졌을 때 글라드바흐가 1승밖에 없어요. 글라드바흐가 결국 유니온을 잡으려면 그래도 2골 이상은 제가 볼 때 기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슈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부진한 상황에서 뭐 엠보로나 이런 애들도 사실 올 시즌은 뭐 한창 잘했을 때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글라드바흐 역시도 유니온을 쉽게 뚫지 못하지 않을까 하고 언더를 봤는데 사실 분데스리가 언더 배팅은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분데스나 세리아는 오바가 많이 나오는 리그고 세리에 같은 경우 중간중간 한 번씩 이제 언더 고배당을 잡을 만한 타이밍이 있는데 분데스는 그런 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추천드리진 않지만 어쨌든 언더를 봅니다. 저는 승패는 원래 같았으면 유니온 사이드를 볼 건데 체력적인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프라이부르크 대 슈투트가르트 이 경기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좀 프라이부르크 쪽을 많이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설명이 긴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프라이부르크 쪽을 많이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슈투트가르트 프렌을 봅니다. 일단 조금씩 짧게 갈게요. 좀 늦기도 했으니까 뭐 2.5, 2.5바까지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사실 슈투트가 그냥 최근에는 흐름이 솔직히 안 좋거든요. 근데 경기력 대비는 결과 대비로는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사실 뭐 칼라지치도 좀 돌아왔고 물론 이제 아유 강프로님 감사합니다. 마르모시가 지금 차출로 공격 쪽에 빠져있긴 하지만 칼라지치가 돌아온 부분이 분명히 힘이 되고 있고 프라이부르크도 지난 이제 컵대회 호펜하임전에서 주전들을 많이 썼어요. 뭐 그리포라든가 이런 핵심들을
정우영도 그렇고, 정우영 요즘 좋긴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자원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거 프라이브루크가 실점할 가능성이 생각보다 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그래가지고 뭐 이 배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거고, 뭐 나는 그래도 프라이 승을 본다 하시면은 오버도 고민은 해봐라, 요 정도라고 말씀드릴게요. 뭐 저도 이거 슈투 프라이는 그렇게 엄청 좋게 보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승에 대한 고민은 해보시고, 저는 프라이가 실점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장자 뭐 가볍게 보면 골키퍼 니코와 케빈, 이 이제 불투명이고, 셋 다 불투명이에요. 지금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슈투트가르트는 톰이나 이제 마르모시가 지금 차출이고, 마브로파노 수비 쪽에 핵심이에요. 핵심 수비가 지금 불투명이고, 클리모비치나 공격 쪽에 이제 사일러스, 얘랑 이제 칼라지치가 지난 시즌에 이제 투톱이었는데 상당히 좋았고, 이게 보르나 소사, 상당히 잘하는 이제 레프트백 자원이 불투명입니다. 불투명.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렇다 보니까 뭐 요 정도로 했는데, 어쨌든 저는 요렇게 봅니다. 요렇게 2대2 무승부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것도 사실 프라이 승을 좀 볼 수도 있는데, 슈터트 프렌을 본 게 A매치 직전이라서 그렇게 봤어요. A매치 직전이라. 좀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호펜하임 대 도르트문트. 아까 초반에 이제 뭐 많은 질문이나 뭐 채팅이 올라왔던 경기인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호펜하임 프렌과 3.5점 언더를 봅니다. 이게 사실 전력상으로 도르트문트가 지금 공백이 많지는 않아요. 공백자를 보면은 수비적 이제 카더라백이 호펜하임 쪽에 빠져있고, 사마세쿠가 차출이죠. 상당히 아쉬운 지금 호펜하임이고, 여기에 이제 그릴리치가 불투명, 그릴리치도 이제 3선에서 충분히 호펜하임에 후방 빌드업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선수들 불투명에 떠있고, 도르트문트는 엠레찬, 여기에 이제 젊은 이제 미국 공격 자원인 레이나, 여기에 뭐 다우드나 슈멜처 불투명인데 필요 없어요. 다 복귀했잖아요. 수비가 다 복귀했어요. 원래 기존에 아칸지가 좀 빠져있고, 뭐 니코 슐츠도 올 시즌 부상 달고 살고, 뭐 많은 부상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 돌아왔습니다.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오늘 경기 사실 도르트문트를 갈만한 사이즈긴 해요. 갈만한 사이즈긴 한데, 도르트문트가 지금 어쨌든 이게 이적 관련 이슈여가지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홀란드한테 좀 지금 구단 내부적으로 압박을 좀 넣는다고 해야 되나? 결국 홀란드의 거취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물론 겨울 이적 시장이기 때문에 또 모르기도 하고, 내년까지 빠르게 뭐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라, 뭐 어떻게 해라, 빨리 이렇게 압박을 주고, 홀란드가 그거에 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고 뭐 그런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경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고, 이게 팩트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난 컵 대회에서 졌어요. 풀라인업을 냈는데 2대1로 원정 가서. 물론 원정이긴 했는데 완전 전 처음 보는 팀이었어 사실. 근데 2대1로 졌던 부분과 이 부분이 어쨌든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또 A매치 직전이기도 하고, 도르트문트를 만약에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마세코 빠졌고, 그릴리치 불투명에, 호펜하임도 이제 주중 컵대회가 있었고, 도르트문트 풀라인업이에요. 풀라인업 거의 풀이에요. 수비적 다 돌아왔습니다.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축 잡거나 주력 배팅 시계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딱 말씀드릴게요. 그 정도는 아니다. 뭐 이길 수는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저는 그 부분을 참고해서 호펜 프렌을 본 거고, 언더 같은 경우 도르트문트가 올 시즌에 수비가 안 돼요. 도르트문트 올 시즌 문제면 이제 수비 쪽의 불안함과 측면 쪽 자원들의 불안함이거든요. 결국에 측면의 공격 자원에서의 약함. 근데 간만에 수비적으로 풀이에요. 지금 도르트문트가. 뭐 누가 나올지, 사이드 쪽엔 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중앙 쪽에 아칸지 훈멜스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고, 뭐 한쪽은 메니에가 나올 거고, 한쪽은 니코 실츠가 나오거나 뭐 그러겠죠. 아니면은 갑자기 또 이런 기억 안 나네. 그 오버래핑 좋은 애. 시간이 부족하니까 넘어갈게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3.5는 잘 모르겠어요. 2.5로 줬으면 오바를 봤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3.5를 굳이 준다면은 언더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요렇게 보는데, 뭐 어쨌든 뭐 이슈가 좀 있는 그런 경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전력만 보면 돌문이 맞긴 해요. 근데 그것만으로 분석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호펜도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홈 경기였고, 호펜은 홈 연전이고 도르트문트는 원정 연전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로이터 피루트와 마인츠의 경기인데, 그로이터는 거의 풀이에요. 거의 풀. 주전 키퍼에 대한 약간 뭐 불투명 사이즈인 것 같긴 한데 못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근데 거의 풀 라인업이고, 마인츠 같은 경우 오늘 감독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감독이 이제 코로나로 좀 빠지는 것 같고, 코어나 이제 살라이 공격 쪽에 여기 뭐 타우어나 아니면 잉바르센 같은 서브 자원들, 이런 자원들이 이제 결장인 것 같은데, 불투명인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빠지는 것 같고, 저는 배당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뭔 말은 그냥 딱 말하면 아시잖아요. 1.62쪽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사실 그로이터 승을 보기에는 그로이터가 어디랑 붙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로이터 3연무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터지면은 무승부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고 저는 그로이터의 승리를 올 시즌에 물론 한 번쯤은 더 볼 수 있겠으나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터지면 무인데 4연무고, 더군다나 패배는 더 좀 어려운 게 마인츠가 원정 5연패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오니시오나 브루카라트 뭐 이런 좋은 공격 자원들을 마인츠가 보유하고 있고, 불안한 점은 그로이터 피루트 경기력이 조금 나아졌어요. 한창 이제 두들겨 맞을 때보다는 좀 낫긴 합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불안함은 있지만, 그냥 요런 데이터들을 좀 참고했을 때는 또 마인츠 쪽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볼만 하지 않을까. 그래도 좀 툭 하고 던져볼 만한 경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어노바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그로이토가 경기력적으로 조금 올라왔어요. 지난 경기 이제 어디야, 어제 있었던 프랑크푸르트가 두들겨 맞았잖아요. 어디한테 맞았지?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정신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두들겨 맞았는데, 직전 경기 그 팀을 맞아서 그로이터가 오히려 괜찮은 경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그냥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조금 낮긴 합니다. 그전엔 아예 답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전보다 확실히 좀 올라온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득점 가능성은 저는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2대1 정도를 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 그래서 마인츠 승과 오바 쪽 나쁘지 않아 보인다. 감독이 빠진 게 좀 그래도 아쉽긴 한데, 글쎄요, 그로이터 피루트 상대로 저게 얼마나 큰 문제를 나타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아르미니 빌레펠트였죠. 맞아요. 분석을 하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추가로 딴 생각까지 하려니까 이게 가끔 데이터가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제 머리에서. 어쨌든 이제 맨유 대 웨스트햄 이 경기 가면은 부상자 쪽을 일단 먼저 볼게요. 에릭 바이가 차출이고, 제이든 산초가 못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거 불투명으로 좀 뺄게요. 여기 이제 린델로프가 개인 사정으로 좀 빠지는 걸로 보이고, 불투명자가 좀 많긴 합니다. 포그바, 완비사카, 카바니, 린가드, 루크쇼, 그리고 이제 제이든 산초까지 불투명인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는 포그바 못 뛸 것 같고, 산초도 못 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링가드는 뭐 어차피 좀 제외를 하고, 완비사카 못 뛸 것 같고, 루크쇼도 못 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선수들이 다 빠진다고 보고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오그보나 말고는 확실하게 빠진 선수가 없어요. 원래 여기에 주마나 뭐 수책 뭐 이렇게 빠져 있었잖아요.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돌아왔다고 해서 이게 컨디션 100%가 아니기 때문에 불투명해요. 주마, 수책, 뭐 노브레, 벤라마도 이제 돌아왔잖아요. 네이션스 떨어져가지고. 네이션스 돌아왔는데 출전 여부는 역시나 불투명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는 수책 정도는 확실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주마는 그래도 너무 웨스트햄 입장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좀 아껴줄 가능성은 있어요. 벨라마는 확실히 뭐 불투명이고, 노블은 아마 못 나올 가능성이 높고, 나온다 하더라도 뭐 크게 어쨌든 그런 사이즈인데, 뭐 지환님이 뭐 리즈랑 한 거 보니까 마테이 갔던데, 그때 사실 경기력이 상당히 안 좋았죠. 근데 그때 리즈가 사실 경기력이 좋았어요.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강하게 압박하면서 웨스트햄이 정신을 좀 못 차렸던 경기인데, 저는 맨유의 지난 브렌트포드 경기력도 웨스트햄과 만만치 않았다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둘 다 개똥 경기였어요, 지난 경기. 근데 맨유는 브렌트포드가 완전히 최전방 자원들이 개똥을 싸면서 승리를 가져갔고,
거기에 이제 기회를 잘 살리면서 웨스트햄은 좀 여러 득점에 있어서 불운이 좀 따랐었고 골치도 있었죠 그때. 골치도 있었고 뭐 골대도 맞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부분과 뭐 역습에 좀 당하면서 패배를 했던, 어떻게 보면은 둘 다 개똥만 경기를 했는데 결과는 맨유가 그래도 좀 가져갔어요. 어쨌든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오바를 먼저 봅니다. 여러분이 오바 말씀하시면 저도 오바 쪽에 낫지 않을까 싶고요. 기본적으로 웨스트햄이 여전히 이제 중앙 수비 쪽에 빠져 있긴 해요. 모그보나 여전히 부상에 커트 주마가 이제 복귀를 하긴 했지만 오늘 경기부터 확실하게 이제 베스트 들어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리고 웨스트햄이 좀 체력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 게 보였거든요 지난 경기에서. 다른 쪽 발언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프로토 기준점과 그거로만 이제 분석을 합니다. 다른 쪽 계속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블랙을 걸어 버립니다. 한번 경고 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웨스트햄 역시도 불안함이 분명히 있고, 맨유도 지금 수비 불안해요. 린델로프 빠졌고 오늘 메가이어 나오는데 어떤 또 개똥을 쌀지 모릅니다. 소소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게 제일 불안합니다. 사실 지난 경기 대야 그냥 다 막았거든요. 근데 사실 잘 맞긴 했는데 저는 브랜트포드의 마무리가 좀 아쉽은 부분이 더 컸다고 생각을 해요. 대야가 완전히 슈퍼 세이브를 엄청 많이 했다고 보기에는 슈팅이 너무 아니랬어요. 너무 정면이거나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오바 쪽을 보고요. 굳이 본다면 저는 웨스트햄 프렌 봅니다. 굳이 본다면 웨스트햄 프렌 쪽이 좀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사실 오바 쪽이 더 나아 보이긴 해요. 그래서 먼저 적은 것도 있고, 어쨌든 요 정도 사이즈로 봅니다. 뭐 라인업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가 이겨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은데 저는 둘 다 나쁘지 않아 보여요. 뭐 오바든 프렌이든 저 경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알크마르 대 캄비르. 제가 이번 주부터 드디어 이제 에레디비시랑 리강을 좀 이렇게 할 건데, 오늘은 뭐 할 만한 게 딱히 많이 없어가지고 요거 하나만 좀 들고 왔는데, 알크마르 같은 경우 이제 수비 쪽에 마르틴스나 아부크알이 공격 쪽에 이제 차출이 있는 상황이고, 캄비르는 이제 핵심 수비인 방구라가 출전 정지로 빠지고요. 뭐 호에데마 커스 요런 미드필더 자원이나 쌈비사 차출, 칼론 공격 쪽에 또 차출, 뭐 이런 공백이 있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크마르가 충분히 잡을 만한 사이즈로 봅니다. 올 시즌에 이제 상당히 좋은, 특히나 홈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요거는 터지면 무 같은데 캄비르 승은 없어 보이고, 터지면 무 같은데 또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캄비르가 또 비기면 사면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알크마르 쪽이 좀 무난하게 잡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뭐 주중에 컵대회나 이런 것들이 있긴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잡아준다고 생각합니다. 홈 극강 모드에서 여러 이제 공격 자원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캄비르가 또 강팀 많아서 가끔씩 팍팍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 뭐 일반 승 정도는 알크마르가 해줄, 핸디는 안 봅니다. 일반 분석 정도만, 일반 승 정도는 충분히 해준다고 보고, 저는 3.5주 언더를 봅니다. 이게 해외 쪽에서는 개나 소나 3대1을 봐요. 그러니까 마엔 오바를 봐요. 알크 3대1 해외 쪽 그냥 뭐 자료들 보면은 예상 자료나 이런 것들 보면 다 3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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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요. 저는 근데 언더를 봅니다. 언더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양 팀의 두 팀의 이제 맞대결 그런 사이즈나 최근에 어떤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주중 경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4골까지 기대하기엔 좀 빡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EPL은 저기까지 끝났고요. 나머지 경기들은 뭐 사실 그렇게 엄청 좋아 보이지 않아서 분석을 안 했고, 멤버십에 따로 올라갑니다. 뭐 끝나고 물어보시면 제 생각 정도는 말씀해 드려요. 마지막 경기죠. 이제 10번째 라치오 대 아탈란타가 이제 만났는데, 결장자를 먼저 보면은 바시치가 미드 쪽에 빠지고 수비 쪽에 아체르비, 라치오 결장이에요. 여기 뭐 자칸이나 페드로, 미드필더 쪽에 이제 카탈디가 출전 정지, 여기 악프로가 차출이죠. 결국에 이제 아체르비나 페드로, 뭐 카탈디, 뭐 요런 자원들이 좀 아쉬울 수가 있어요.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약간 불똥이 좀 떨어지긴 했어요. 자파타, 고젠스,
하테보어, 밀리치치, 말리노브스키. 기본적으로 이제 공격 쪽의 결장자들이 좀 있고요. 양쪽 아탈란타 전술의 핵심은 양쪽 사이드거든요. 근데 물론 아탈란타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한참 고생을 했을 때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고젠스랑 하테보어만 주구장창 돌리다가 한 명 나가니까 경기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온 애들이 있어요. 뭐 지난 여름이나 뭐 겨울 해가지고 데려온 애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충분히 뭐 나쁘지 않은데, 이게 공격초에 말리노브스키랑 자파타 빠진 거야 뭐 그 전에 있었는데, 말리노브스키까지 이제 빠진 부분은 분명히 이제 라치오를 상대로 쉬운 사이즈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에 빠지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게 패시나나 무리엘 뭐 요런 애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말리노브 자파타야 아틀란타 핵심 공격수고, 말리노브스키의 올 시즌 공격력이 상당히 좋잖아요. 페시나 같은 경우 올 시즌 너무 안 좋아요. 올 시즌 그냥 전체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어요. 결국 나올 때마다 공격이 좀 답답하게 가는 부분이 있고, 저는 요 경기는 라치오가 역배라면은 라치오 프랜승 봅니다. 프랜승을 보고요. 역시나 그리고 2.5 기준 오바, 이 두 팀이 붙으면 그래도 다득점이 많이 나오고, 지금 아탈 공격적이 좀 빠진 부분이 아쉽긴 한데, 어쨌든 파샬리치나 무리엘이 그래도 있어요. 뭐 패시나 이런 자원들은 아쉽긴 한데, 뭐 중앙 쪽의 자원들은 다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흐름 자체는 다득점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바가 더 좋아 보여요, 이 경기는. 라치오 프랜스는 어쨌든 이게 카탈디도 빠져있고 페드로도 빠져있고 라치오도 공백이 분명히 있어요. 라치오 같은 경우 이제 사리 감독이라서 주전들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주전 한 명 한 명이 이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느낌인데, 주전 지금 셋이나 빠져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굳이 본다면 그래도 프랜스를 본 거고, 오바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탈 공격은 항상 시원시원합니다. 어쨌든 제 10경기